이번 주에 이제 교생 중에서 믹수 씨가 또 물건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 물건 받았는 걸 한번 보면서 이 물건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 가격대에서는 얼마 정도 차익을 보고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한번 물건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입찰일이 어제였습니다. 어제 이제 낙찰 받아가지고 오셨는데 작년에도 이 믹수 씨가 낙찰을 받았는 물건이거든요. 이쪽에 또 호수공원에 물건이 받아가지고 또 그쪽에 살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살고 있는 요 동네에 또 경매로 이렇게 물건이 나와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또 입찰해가지고 받았는 물건입니다. 어제 이제 이걸 기일이 있어가지고 낙찰을 받았는데 최고가 매수인이 알페르다임이라는 주식회사예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이 정책에서는 법인으로 낙찰을 받으면 취득세가 12% 정도 이렇게 물립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12%면은 취득세가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도 되나? 이런 생각을 되게 걱정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명도 때문에 통화를 하다 보니까 개인으로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본인은 개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받았는데 왜 이게 지금 법인으로 이렇게 받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법인 이름이 알페르다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션 사이트에서 이제 그 법원에 가가지고 기록하는 그런 사람이 잘못 체크해가지고 보고를 해가지고 지금 올라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제 틀린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은 수정 신고가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바로 수정을 해줍니다. 여기는 지금 전용 면적이 134제곱미터입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평형대가 5평형대가 있어요. 13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50평대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감정가가 5억 9,300입니다. 지금 신건에서 이제 시작하는 물건이었고요. 권리관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소유자가 이렇게 사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관리비는 미납된 게 없는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됐어요. 그러면요, 138동에 2002호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 탑층은 25층이 탑층이에요. 로얄층에 들어가는 물건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위치를 한번 보시면요, 138동이 20층에서 호수공원이 뷰가 나오는 위치에 있는 동입니다. 호수공원 그 이편한 세상 이 아파트는 아무래도 전망이 이 호수공원 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여기가 선호하는 동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초등학교가 바로 아파트에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뷰가 나오면서 초등학교 애들 보내기에 가까운 110동에서 113동 이쪽이 선호하는 동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총 세대수가 2073세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지로 형성되어 있는 아파트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원하고 병원하고 이런 상권들이 잘 갖춰져 있고요. 이쪽에 또 극장도 있고, 이쪽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홈플러스에 이제 장 보는 것도 이제 편하게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법원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뭐 필요한 뭐 일 같은 게 있으면은 가깝게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뭔가 이제 일 처리하기도 이제 편한 입지에 있는 물건이고요. 주위에 공원이 많습니다. 학교하고 공원하고 도서관하고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어가지고 살기에는 되게 괜찮은 입지에 있는 아파트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고장동 바로 옆에는 초지동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 고잔돈 쪽이 메이크 있는 아파트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 초지동하고 고잔동하고 같은 평형대인데도 가격 차이가 좀 있는 걸로 보여요. 그리고 조금만 더 내려가면은 시야 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출퇴근하는 데에 직장하고 거리도 그렇게 멀지 않는 위치에 있는 입지가 초지동하고 고잔동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교통편이 또 좋아집니다. 이쪽에 신안산선이 또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한 2년에서 3년 뒤에는 이쪽으로 또 여기 또 생기거든요. 그럼 교통편이 이렇게 좋아지면은 아무래도 지금 입지도 나쁘지 않는데 그 기대 심리에 그쯤 되면은 또 가격대가 한 번 더 또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아파트 중에 하나가 이쪽에 호수공원 이편한 세상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이편한 세상은 아까 금방 말했듯이 35평에서 60평까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대형 평수의 위주로 있는 아파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간간히 한두 개씩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긴 하지만 지금은 이제 앞으로 6월 달쯤 되면은 또 이제 재산세 이런 것들이 또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들어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매수보다는 매도자들이 좀 힘이 약한 상태에 좀 있는 그런 시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매물 나와 있는 거는 이런 입지에 있기 때문에 50평대하고 60평대는 매물이 다 들어가가지고 매물 자체가 지금 잘 없어요. 그러면 그 기준을 보는 게 이거보다 평수가 좀 작은 45평대에서 이제 물건을 이렇게 보면은 이 45평이 우리는 지금 20층이란 말이에요. 16층이 지금 7억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50평 같은 경우에는 지금 38통에 20층 이 50평 같은 경우에는 층수도 좋고 동도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못해도 7억 5천에서 8억까지는 그 사이에서는 매물을 내놓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되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미수 씨가 이제 받았는 가격은 6억 5천대에서 이렇게 받았죠. 거진 1억 정도 차익을 보고 입찰에 들어가는 물건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녀 명의로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개인으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전세를 좀 놓으시고요. 앞으로 이제 이쪽에 교통편이 또 좋아지는 걸 좀 기다렸다가 2년이나 4년 뒤에 그때 보고 정리하는 것도 조금 더 시차익을 많이 좀 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물건이 이 아파트에 두 개가 더 나왔습니다. 여기는 지금 35평, 그리고 39평, 45평, 50평, 60평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개가 45평 하나, 그리고 60평 하나 이렇게 매물이 나왔어요. 자, 45평 같은 경우에는 3동에 1201호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전용 면적이 지금 117제곱미터니까 이거는 45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감정가가 5억 6,600입니다. 아까 금방 매물을 봤을 때에 16층인가 그게 7억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2층이 7억 천에 이렇게 나왔었고, 이것도 제가 볼 때는 7억 선에서 내놓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물건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45평 1201호 같은 경우에는 신건에서 입찰을 준비해야 되는 물건이죠. 15층이 탑층이란 말이에요. 큰 도로가가 아니고 작은 도로가에 별빛 광장 그 건너편에 있는 데입니다. 이쪽에 정문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바로 초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입지에 있는 동입니다. 이 44평의 103동 1201호는 층수도 그렇고 동도 나쁘지 않는 물건이죠. 그리고 여기 103동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별빛 광장이 지상고가 그렇게 높은 게 아니잖아요. 공원인데 이쪽에 호수공원이 뷰가 나오는 그런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은 충분히 7억대에서 내놓을 수 있는 물건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이 물건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감정가가 5억 6,600이니까 신건에서 입찰을 준비해야 되는 물건 중에 하나라고 보이는 물건이에요. 또 다음 물건 해볼게요. 이거는 163제곱미터니까 제일 큰 평대에 들어가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실이 되게 넓고요. 방이 5개.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5인 가족 이상 사는 집이라 그러면은 이 평형대가 제일 좋고요. 그리고 4인 가족이라 그러면은 우리 집에 짐이 많다. 수납 공간이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정도 평수면은 나쁘지 않은 물건이죠. 여기 지금 45평이 7억대 이렇게 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2월 달에 매매되는 게 8억 3천에 이렇게 매매가 됐어요. 1월 달에 거래되는 거는 8억 6천에 이렇게 거래가 됐었고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못해도 9억 정도 선에서는 내놓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되는 물건이고요. 39동이 어디 있냐면은 여기 있습니다. 1호 라인이니까 요쯤이겠네요. 호수공원 뷰가 확실하게 잘 나오는 동 중에 하나고요. 도서관을 바로 이렇게 이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강변에서 이제 산책할 수 있는 입지에 있는 선호하는 동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보면은 10층이기 때문에 앞에 가리는 동이 없기 때문에 조망권이 이렇게 나오는 거는 충분히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뷰도 괜찮고 동도 괜찮고. 그러니까 이 물건 같은 경우도 신권에서 이제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미수 씨가 지금 50평을 받으시고 지금 살고 있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60평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잘 받으시는 것 같아요. 2년이나 4년 뒤에 신안산선이 이제 개통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쯤 이제 요걸 정리를 할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은 물건이고요. 여러분들 중에 내가 투자금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 103동에 45평 또 입찰 준비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큰 평수를 이렇게 원한다라고 하면은 이쪽에 지금 39동에 1001호를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평수가 크다 보면요. 아무래도 입찰 들어오는 사람이 좀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공매로 참 받기 좋은 시기인 게 6월달 되면 재산세나 보유세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주춤하고 있는 시기일 수도 있어요. 심리적으로. 그러면은 내가 입찰 들어가는데 경쟁을 크게 안 하고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차익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지금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일이 둘 다 보면은 4월 7일, 4월 6일 때 이렇게 있는데 보통 우리가 점검을 치르는 거는 40일에서 45일 정도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5월 달에 또 그런 물건이 나오면은 그런 물건의 입찰을 준비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5월 달에 내가 낙찰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잔금 날짜가 6월이 넘어가가지고 잔금 날짜가 잡힐 수가 있어요. 그때는 6월 달이 넘어갔기 때문에 내가 재산세 내는 거나 그리고 보유세 내는 게 올해는 안 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지금 4월 6일이 기일이기 때문에 잔금 날짜가 이렇게 잡힌다라고 하면은 한 5월 중순쯤에 잔금이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물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매를 이제 여러분들하고 얘기 한번 해볼게요.